이슈토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일정 및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지역의 관광, 마이스 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관련 업계에서도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계 변화를 살펴보고요. 지역의 관광, 마이스, 축제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부산의 관광 또 마이스 산업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광 마이스 업계가 좀 많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업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관광 분야 손실액만 해도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이 코로나19의 또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서 부산의 백석호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말까지 백석호의 개최 예정이었던 11건의 행사가 지금 현재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9월 중에도 이 행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네. 만약 9월 행사마저 이제 예정된 일정에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면 이제 전시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개최 시기의 부적절함 등으로 행사들은 또 취소될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지난 4월, 올해 4월이죠. 부산 국제 모터쇼라는 이제 메가 이벤트가 개최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받았는데 또 올해 또 열릴 예정이었던 지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좀 온라인 행사로만 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지스타가 솔직히 좀 부산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네. 뭐 호텔 관광 업계라든지 아니면 그 협력 업체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지스타의 역할이 굉장히 부산의 어떤 관광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인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온라인으로 개최됨으로 인해서 축소됨으로써 관광업계의 피해가 또 막심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석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2주 연장을 좀 결정한 상황이고요. 네네. 또 만약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개폐막식이나 뭐 레드카페 행사, 뭐 야외 무대, 오픈토크 이런 행사는 열리지 않고 일단 뭐 영화제 꽃이라 할 수 있는 리셉션이나 파티도 올해는 열리지 않고 이제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또 아니면 또 영화의 전당에서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대와 남포동에서 열렸던 행사가 이제 올해는 영화의 전당에서만 열리는 축소 운영될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굉장히 많이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산업들이 좀 같이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회의나 뭐 전시, 박람회 등이 아무래도 실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겠지만 이 마이스 산업이 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네. 풀기 힘든 숙제인 것이 제가 이 마이스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페이스톡도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SNS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돈 그리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늘 질문을 하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마이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네. 만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그만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 마이스가 출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스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아도 뭔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의논할 수 있고 혹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산업이 그래도 그 소멸하는 것은 막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온라인의 이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마치 회의장에 와 있는 것처럼 혹은 전시장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융합의 기술을 적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 혹은 컨퍼런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아마 주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미팅 테크놀로지에 많이 쏠려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이 하이브리드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의 이런 마이스의 형태가 당분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면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비대면이지만 대면처럼 좀 생생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좀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여름 휴가철 하면 부산의 여러 가지 관광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물론 관광객들이 모이긴 했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올해 휴가철은 좀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인기 있던 관광지라든지 조금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번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냈는데요. 네. 올 여름 휴가철 부산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제 여름 휴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고 일단 이 기간에 부산의 총 방문객은 하루 평균 87만 명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 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방문객은 좀 증가는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 수도권 지역 방문객은 하루 평균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을 했고요. 예. 또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경남이 하루 평균 33만 3천 명, 그 다음은 서울, 경기, 울산, 경북 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일단 부산을 찾아온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부산과 인접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근거리 여행을 부산으로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재미있는 결과는 이제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 암난동인데요. 여기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관광객 수가 무려 119.4%.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군요. 네,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네. 그 뒤를 이어 해동연구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 시민공원 예, 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예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던 감천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서면, 남포동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의미는 아무래도 우리 수도권이나 아니면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사람이 밀집하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고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또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있는 그런 한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랐던 것이 보통은 해운대, 광안리가 좀 높은 수치를 차지를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수치가 확 떨어졌고 오히려 많이 안 갔던 사람이 많이 안 몰렸던 곳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코로나19가 또 시작이 되고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이런 변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국내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부산 하면 해외는 못 가지만 또 아무래도 어딘가로 여행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하면 부산이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이 이 위상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좀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관광을 전공하고 여러 도시에 그 학회를 다니면서 살펴보고 출장도 다니면서 보면 인프라를 이만큼 갖추고 있는 도시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네네.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학생이 제가 있으니까 한국에
학교를 온 길에 부산에 같이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에서 저에게 남겨주신 그 감상평 한마디가 저는 참 부산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아주 거대하고 스케일이 웅장한 그런 자연이 이렇게 보기 좋은 관광지를 이루고 있다면 부산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리고 강도 있고 이게 너무나 예쁨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라는 감상평을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네네. 그게 정확히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 같지만 관가들이 35%, 그리고 산이 45%, 그리고 해양 관광구가 지구가 약 20%.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다소 식상한 표현이긴 하나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경 명소는 뭐 마린시티나 아니면 황령산 등을 해서 5배 이상 많고요. 네. 또 해양 먹거리도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금정의 회동수원지나 이 아미산 전망대, 감천 비석마을과 같이 산이나 마을과 같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행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갈 곳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부산은 막상 가려고 했더니 갈 곳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그 응답들을 제가 통계에서 많이 보는데요. 네네. 근데 그것이 정확히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부산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에서 약 30%의 응답률밖에 얻지 못했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대신에 이런 국내 관광 수요가 눈을 많이 돌린 곳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주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지역이 약 50%의 응답률로서 증가, 즉 국내 수요의 증가 폭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부산이 이대로 좋을 것인가? 예전에는 해외여행자들의 수요하고도 다퉜어야 됐는데 지금은 국내 여행으로 많이 돌아선 이 수요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부산시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반성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 도시다라고 하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까지 꼭 발굴을 좀 해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지속이 되고 언제 종식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좀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좀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그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부산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관련 사업들 추진력이 좀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일단 지금 현재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네. 얼마 전에 중간 보고에도 했지만은 이런 용역 보고에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관광 자원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내용을 좀 담기에 네. 또 이러한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산 관광의 100년지 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 그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브랜드 구축이 또 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다이내믹 부산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반 뭐 수도권이나 경기도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볼 때는 너무 좀 그 어떤 역동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 거칠고 약간 좀 남자들 중심의 어떤 마초적인 그러한 도시가 아니냐 하지만 부산은 알고 보면 아까 우리 김재원 교수님 말씀처럼 상가들이 어우러진 또 지금 현재 10대, 20대 여성들,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또 전 세계 관광 트렌드를 그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 자체가 그동안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그 채널과 뭐 또 관련 업계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우리 부산의 관광 업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네네. 대신 우리 부산의 관광 업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네. 5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좀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요즘 감각에 맞게 좀 이제 아마 관광의 일상을 통해 가지고 힐링, 언택트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춘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또 발굴할 뿐만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하는 어떤 핀셋 지원책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좀 어떤 대응책을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중요한 말씀은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일단 지금은 대면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혹은 제외하고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예전에는 관광의 어떤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본 단위가 국가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각 도시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도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도시가 관광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해야만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브랜드 강화 정책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통계대로 전 세계 20, 30대 그리고 동남아, 중화권 이런 아시아 근교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 이 약간 조금 조용해졌던 한류에 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서 또 네네. 그 불씨를 또 확 당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도시 혹은 뭐 크게 보면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그 어떤 온라인으로서의 브랜드를 추구할 수 있는가.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원책에 지금 그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많이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세한 업체들이 지원금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 수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조금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네네.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형 관광진흥기금 설치를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산형 관광진흥기금이 설치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제가 이 부산형 그 관광진흥기금을 발의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광업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없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산형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시설 투자뿐만 아니고 그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그러한 또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나 경북, 전남 이런 데서는 이 관광진흥을 자체적으로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이 가장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관광 홍보나 마케팅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분야에 또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관광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현재의 자금력이 모자라서 네네. 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분들한테 이제 장기 융자든 아니면 저리로 빌려주든 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중견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좀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길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관광, 마이스 산업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 짚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